제가 왜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하죠? 런던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가디언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인 제가 서울 특파원으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엠마 브라운, 런던 정치부에서 20년을 보낸 베테랑 기자입니다. 브렉시트 현장을 누비고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의 열기를 전하고 수많은 총선과 보궐선거를 취재해왔죠. 유럽의 정치 지형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런던 본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이라뇨? 더구나 갑작스러운 발령이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에디터는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마치 휴가를 권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사실상의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안하네요. 엠마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에디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속 없는 위로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최근 10대 딸이 열광하는 K-팝 정도. 더구나 아시아의 정치 문화라니. 군부 독재의 역사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성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전혀 모르는 나라로 발령받은 것이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껏 써온 정통 정치 기사가 아닌 이른바 문화적 시각을 요구한다는 것도 불만이었죠. 딸아이는 오히려 신이 나서는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BTS가 사는 나라잖아요. 정말 부럽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발령받은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복잡하고 혼잡한 아시아의 공항 대신 마치 미래에 온 듯한 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신속했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 공항 철도까지 이어지는 동선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돼.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세련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위해 나섰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빨리 배달한다고요? 호텔 직원의 설명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저녁 식사가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밤늦게도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첫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은 런던의 튜브보다 깨끗하고 거리의 와이파이는 영국의 어느 도시보다 빨랐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고 길거리의 전광판은 마치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서울 특파원 부임 첫 주, 아직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 책상에 앉아 보도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런던 본사에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엠마, 지금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상황 파악돼요? 본사의 메시지를 읽자마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 현장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동료 기자가 다친 일,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적인 충돌, 불타는 바리케이드. 아마 이곳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지 스태프인 김 PD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위 현장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물이요? 아, 혹시 저녁을 안 드셨다면 간단히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헬멧이나 보호경 같은 안전장비요. 현장에서 다치면 안 되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PD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엠마 씨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가 보내온 사진 속에는 작은 LED 응원봉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리고 혹시 K-팝 좋아하세요? 오늘 즉석 공연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무슨 공연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저는 정치부 기자입니다. 문화면 기사를 쓰러 온 게 아닌데 말이죠. 서둘러 카메라맨과 함께 장비를 챙겼습니다. 물론 김 P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헬멧과 보호경도 넣었죠. 20년 경력의 기자로서 시위 현장의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본사에는 뭐라고 보고할까요? 카메라맨이 물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겠죠. 그때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이 하나 전송되었습니다. 국회 앞 광장에서 한 어린 소녀가 LED 촛불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국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 어린아이가 웃으며 서 있다니요. 이게 바로 제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회 앞으로 향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급하게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1987년 민주화 운동. 하지만 어떤 자료도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광경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위 현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안전모의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국회 앞 몇 블록 전에서 멈춰 섰을 때 이미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정말 시위 맞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분노에 찬 함성도 날카로운 구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이었습니다. 시위대 한가운데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뚜두뚜두에 맞춰 안무를 따라추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LED 응원봉을 흔들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콘서트장인가요? 시위 현장인가요? 김 PD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거대한 광장은 마치 하나의 빛의 바다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LED 응원봉과 촛불이 만드는 장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 빛의 움직임이 마치 안무를 하듯 질서정연했다는 점입니다. 저기 보세요. 카메라맨이 가리킨 곳에서는 한 무리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BTS의 봄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적혀 있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마치 학교 축제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즐겁게, 하지만 진지하게. 옆에서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군중 속을 걸으며 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드럼 서클이 만들어져 즉흥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풍자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형형색색의 LED 빛이 수놓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새로운 플래시몹이 시작되나 봐요. 갑자기 한 구석에서 트와이스의 치얼업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LED 응원봉의 색을 바꾸고 안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장 차림의 회사원도 교복 입은 학생도 심지어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제 말을 들었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되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즐거움도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시민들의 축제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LED 응원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그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도구였던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광장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수만 개의 LED 빛이 만드는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K-팝 음악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평화롭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첫 기사를 쓰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LED 빛으로 총을 대신하고 K-팝으로 분노를 승화시키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위가 아닐까요? 한밤중 국회 앞 광장에서 마주한 광경에 저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유모차네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와 함께 나오셨네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젊은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런 현장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록 아직 어리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날을 기억했으면 해서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평화롭게 실천하는 거라고. 그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10대들, 심지어 세 세대가 함께 참여한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풍선이다. 그 한 초등학생이 외치자 주변 시위대가 일제히 미소를 지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풍선을 받아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최루탄을 맞으며 싸웠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없었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나올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 아닐까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로 보이는 중학생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장 한켠에는 임시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미래의 시민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길 바라요. 자원봉사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나눠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피크닉 온 것처럼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죠. 옆 가족과도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걸 배우게 하고 싶어서요.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평화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요. 이게 진정한 시민의식 아닐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이들의 모습조차도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LED 촛불이 들려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예요.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축제처럼 일상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나라요.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실천이었고 한 사회가 함께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위가 끝나갈 무렵의 광경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주웠던 휴지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노란 조끼를 입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3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각각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라고요? 시위 현장에서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또 다른 이들은 분리수거를 돕고 심지어 청소구역까지 나눠서 활동하고 있었죠. 믿기지 않는다. 카메라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런던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기 보세요. 김 PD가 가리킨 곳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청소를 한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긴 줄이었습니다. 마치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청소 도구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더 필요하신 분. 여기 장갑 더 가져가세요. 물티슈는 이쪽에 있습니다. 마치 잘 조직된 행사처럼 청소용품이 체계적으로 배부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이게 뭐가 그리 신기하나요? 우리 집을 더럽히면서 주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깨끗이 하면서 해야지. 그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닌 하나의 시민의식이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시위 전보다 거리가 더 깨끗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원래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가자고 외치자 사람들이 웃으며 동참했다고 합니다. 본사에 보낼 기사의 첫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어떻게 써야 이 광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도 질서를 지켰고 저항하면서도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 헬멧과 보호경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가 얼마나 한국의 시위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시위장을 취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과 서울, 두 도시의 시위 문화는 마치 다른 행성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시위 전날, 경찰은 상점들의 임시 셔터를 내릴 것을 권고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시위대 인근 상점들은 평소처럼 영업을 했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음료를 사 마시고 간식을 구입하는 등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의 시위대는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이 중심이 되며 대부분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위 현장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연령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부터 손주의 손을 잡은 노인까지, 심지어 가족 단위로 도시락을 싸와서 피크닉처럼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런던과 서울의 시위 문화는 그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시위 준비물에서부터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런던의 시위대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합니다. 최루탄에 대비한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해 헬멧을 착용하며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구급약을 챙깁니다. 심지어 체포될 상황까지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죠. 반면 서울의 시위 참가자들이 준비하는 물품들은 마치 축제나 소풍을 떠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LED 촛불과 응원봉으로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준비하고 돗자리와 간식을 챙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쓰레기 봉투를 미리 준비한다는 점인데 이는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위의 진행 방식도 천차만별이었어요. 런던의 시위는 격렬한 구호 외침과 도로 점거로 시작해 경찰과의 대치로 이어지고 종종 폭력적 충돌이 발생하며 체포자가 속출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위는 마치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진행됩니다. 공연이 열리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며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합니다. 음악과 춤이 있는 평화로운 집회의 모습은 런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입니다. 런던에서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대치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오히려 경찰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어요. 경찰 역시 시위대의 안전을 걱정하며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양측이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런던의 시위 현장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시설물들, 거리를 가득 메운 쓰레기와 최루탄 냄새, 그리고 체포된 시위대를 싣고 가는 경찰차의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서울의 시위 현장은 오히려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진 모습이었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귀가하고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마치 내일도 일상이 계속될 것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시위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두 사회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K-팝이 울려 퍼지는 시위 현장을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영국에서 20년간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날아오는 돌을 피하며 때로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현장을 지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위 현장은 달랐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ED 촛불을 들고 웃으며 춤추는 시민들을 보며 이게 무슨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위는 분노의 표출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항은 격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대학생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왜 압박만이 해결책이어야 하나요?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축제 같은 시위의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명확했고 전달력은 더 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점점 제 의구심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폭력적인 저항만이 진정성 있는 시위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시위에는 오히려 더 깊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젊은이들,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나누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넘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최루탄이 날아다니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저를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한 노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는 최루탄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학생들은 화염병을 들었고 경찰은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민주주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시민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서울의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최루탄이 날아다녔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은 점차 평화로운 시위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의 거리 응원은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평화롭게 모여도, 아니 오히려 평화롭게 모였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의 축제적 민주주의 시기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며 한국의 시위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숙, 평화로운 저항, 그리고 문화적 승화. 이것이 우리가 찾은 새로운 길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세대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80년대를 겪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주주의가 꼭 피를 흘려야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어떤 단체의 지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화였습니다. K-팝, LED 촛불, SNS를 통한 소통.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새로운 시위 문화로 융합되었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넘어 소통으로, 저항을 넘어 창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의 말씀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서구의 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요? 폭력이 아닌 평화로, 대립이 아닌 화합으로, 그리고 투쟁이 아닌 축제로 나아가는 이 길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성숙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예술로, 저항을 축제로, 투쟁을 소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매일 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여기 서울의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제 카메라는 더 이상 폭력과 충돌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롭게 춤추는 시민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내려 노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세계에 전해야 할 진정한 이야기이니까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꼭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 저항이 꼭 폭력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춤추는 민주주의 서울발 특파원 르포. 오늘 밤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LED 촛불이 밤하늘을 수놓은 국회 앞 광장.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분노나 폭력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시민들은 춤을 추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유럽의 정치 현장을 누볐던 저는 처음에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위라면 당연히 날아다니는 돌멩이와 최루탄, 경찰과의 충돌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춤과 노래가 바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니까요. 놀라운 것은 시위 참가자들의 다양성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손주의 손을 잡은 할머니,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들까지. 이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고 거리는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런던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한 노인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위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희망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 대신 문화로, 대립 대신 소통으로, 그리고 투쟁 대신 축제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시민들은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보낸 이 며칠은 20년 동안의 제 저널리스트 경력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화로운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축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사무실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변화는 이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고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춤추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서울에서 엠마 브라운 특파원. 엠마 특파원이 느낀 감동과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